네, 안녕하세요. 윤태입니다. 네, 오늘은 많이 늦었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FC 서울대 대전 한나시티즌 경기를 리뷰하러 왔습니다. 제가 원래 먼저 리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경기도 리뷰도 하고 제가 이제 개인 일정도 있다 보니까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래도 어찌됐든 제가 흥미롭게 본 경기고, 한번 더 돌려보면서 그래도 경기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경기는 서울이 어, 4대2로 역전 승리를 거뒀습니다. 먼저 대전한테 한 골 내줬고 쫓아갔는데 또 이제 김진수 선수랑 구성현 선수의 호흡이 안 맞으면서 자책골이 나오고, 근데 그거를 다시 연속해서 서울이 동점 만들고 역전 만들고 세기골까지 넣으면서 4대1로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서울은 순위를 선두 자리 지키면서 승점 차이를 2위더라고 벌리게 됐고, 대전 같은 경우는 지금 순위가 또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전으로서 굉장히 답답한 경기였을 것이고, 많이 팬들께서 이제 속이 상하셨을 경기고, 반면 서울 팬들께서는 도파민이 폭발하는, 매우 재밌는 경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전반전에 분명히 대전이 괜찮았는데 왜 후반에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게 대전이 너무 빨리 내려서기를 시작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하책래 선수가 들어가면서 파이브백 전환을 하고 이렇게 된 문제가 있는데, 근데 전 그 이전에도 이제 문제가 좀 있었다는 생각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에서는 저는 전반전이 확실히 대전이 좀 더 서울을 잘 제어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근데 이제 서울이 후반전에는 반격을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대체로 이제 분석이 그렇게 돼 있어요. 마치 제가 느끼기에 이제 그 기사들이라든지 이런 평가들을 보면, 전반전에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전반전에 대전이 잘했다,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대신에 후반전에 그 대전이 한 골밖에 리드를 못 잡았는데 너무 빨리 내려앉으면서 이 팀이 지금 소극적인 경기를 해서 경기력이 무너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평가가 그런 것 같은데, 이번 90분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 전반적인 전술 스타일, 전략적 접근, 이런 거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전반전 경기를 한번 이 경기가 뭔지 며칠이나 지나가지고, 특히나 이제 코리아컵 경기까지 대전은 했기 때문에 이 경기를 다시 보실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차이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전반전은요, 경기가 이뤄지는 지역이 느낌이 약간 이랬어요. 그래서 전반전 최전방부터 주민기 선수랑 마사 선수가 여기를 적절하게 압박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그 강원 요즘에 압박하는 얘기 드리면서, 예를 들면 이쪽에서 마사가 이렇게 압박을 가한다 그러면 어차피 패스가 이 길로 나가는 거는 마사 선수의 존재 때문에 쉽지가 않으니까, 마사 위치가 여기 돼 있으니까 이 패스를 주는 건 좀 까다롭잖아요. 그러니까 바베치가 이렇게 받으러 오거나, 아니면 이제 이쪽으로 줄 텐데, 박수일 선수 쪽으로 줄 텐데 예시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선수가 여기 압박을 하고, 이 바베치는 여기 있는 선수가 압박을, 그러니까 주민규 선수가 압박을 가하면서,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압박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다 1대1로 잡게 되는. 예. 그리고 클리말라 내려오더라도 뭐 조성건이 따라 나온다든지 안톤이 따라 나온다든지 하면서 압박을 가하는 형태들을 전반전에 좀 썼습니다, 대전이. 근데 그렇게 돼서 요런 전방 압박을 쓰면서 서울을 괴롭혔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공을 딱 뺏어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무래도 방향이 몰려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한쪽으로 몰아가는 거죠. 이쪽 측면에서 공격 전개가 될 가능성이 크니까 대전 선수들도 강하게 압박을 걸 수 있고, 서울 선수들이 뺏기진 않았어요. 많이 뺏기진 않았어. 실수가 많지는 않았는데, 대신에 이쪽이 워낙 이렇게 대전 선수들이 한 방향으로 몰아가다 보니까 이쪽이 좁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실제로는 이제 배치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거의 다 이쪽으로 넘어와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쪽에 몰려 있는 시간들이 꽤 길어지고, 그러다 보면 활로를 못 찾아서 공이 앞으로 전달됐다가도 뒤로 다시 나온다든지, 투입됐다가도 뭐 리턴 패스가 나온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밀려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진 그러니까 전진 싸움, 두 팀의 싸움이 벌어지는 지역이 한 이 정도, 혹은 이게 이제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겠죠. 하지만 이 상태 정도에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들블록이라고 하죠, 요즘. 그래서 밀려나는 경우들이 있었지만, 이때도 또한 측면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서울을 밀어낸 거죠. 그래서 전반전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제어를 잘했다 이런 느낌을 받게 만들었어요. 근데 후반전 경기를 가면 이 양상이 완전히 변합니다. 그래서 후반전 이게 제가 좌우가 바뀌어야 될 텐데 이건 안 바꿀게요. 그러면 약간 느낌이 후반전에는 라인이 이렇게 된 느낌이 있어요. 약간. 그래서 그 이번 경기에서는 물론 골은 송민규, 정승원이 이제 주로 활약했던 오른쪽 측면에서 나오긴 했는데 공격 전개는 왼쪽에서 굉장히 활발했거든요. 특히나 이제 그 2대1로 끌려가고 있을 시점에는 안데르손에서 이승모가 이제 문선민으로 바뀌는 시점에서 왼쪽 측면에서 굉장히 공격이 활발했는데 그때 생각해 보시면 거의 이제 이거 서울도 이제 알았던 것 같아요. 이쪽 한쪽으로 몰아가려는 걸 알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이쪽에서 단번에 이제 안데르손 쪽으로 넘기는 롱패스들이 자주 시도됐죠. 방향전환 패스들이. 그래서 안데르손이 워낙 이제 기술이 좋은 선수니까 잡아놓고 여기서 이제 문선민이 이쪽을 판다든지 뒤에 가서 도와준다든지 뭐 김진수 선수가 이제 올라와가지고 밀리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내주는 거를 계속 크로스를 올린다든지 라고 해서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찬스들이 나왔죠.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두 번째 동점골도 김진수 선수가 올라와서 그러니까 대전 수비수들이 이쪽에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크로스가 올라와서 먹었고 송민규 선수 동점골도 김진수가 여기 올라와서 올렸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역습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동점골까지 만들어가는 장면들을 보면 대전이 내려서서 수비를 한다고 하려고 했지만 이게 전반전에는 좀 밀어놓고 여기서 이제 싸워가지고 수비에 성공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내려올 때도 있지만 밀어내고 나면 서울이 다시 밀어내고 나면 라인 다시 올리는 거죠. 이렇게 조금이라도 올리고 버티려고 했는데 후반전에는 이게 완전히 그냥 이쪽 공간을 거의 그냥 내주는 좌우 쪽에서 그러다 보니 이쪽에서 계속 넘어가는 크로스를 넘어가고 이런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이유가 왜 이랬을까를 좀 생각해 보면 저는 전반전에 대전이 좀 오버페이스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전반전부터 그 한번 하이라이트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체로 대전의 찬스들이 주로 본인들이 공을 잘 돌리거나 어떤 3자 움직임이라든지 아기자기한 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본인들이 주도하는 상황에서 찬스를 만드는 거는 좀 적어요. 주로 여기서 이렇게 패스 들어갈 때 이걸 기다리지 않고 여기서 딱 뛰어나오면서 딱 끊어낼 때 이거를 끊어서 역습으로 이제 쇼카운터일지 뭐 혹은 그냥 역습일지 모르겠지만 끊어가지고 역습으로 갈 때 효과를 많이 봅니다. 그 얘기인즉슨 여기 있는 모든 선수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적극적으로 인터셉트를 위해서 나갔다는 얘기고 나간 다음에 또 역습을 많이 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다 그러면 체력 소모가 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기다리는 수비라든지 라인 쪽을 잡고 여기서 공간을 점유하고 기다리는 수비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체력 소모가 컸던 걸로 보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대전의 아쉬운 점인데요. 요런 뭐 인터셉트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요건 잘했는데 이제 이거만으로 찬스를 만들다 보니까 대전이 조금 저는 완급 조절이 안 됐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게 가장 후반전에 페이스가 떨어진 느낌이 아닌가 그런 원인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강원 같은 경우는 전방 압박을 지금 K리그에서 가장 많이 걸고 있는 팀이긴 한데 그리고 가장 세게 거는 팀인데 저는 강원 같은 경우는 체력 소모가 물론 최전방에 있는 최병찬과 고영준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만 강원은 나름대로 그걸 해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후반전에 아부달라랑 김건희 선수, 박상혁 아니면은 뭐 이제 이런 선수들 투입하면서 공격수들이 있으니까 투입하면서 뭐 골도 넣고 압박 강도도 유지하고 이런 방안들을 쓰고 있는데 저는 이번 경기에서 좀 아쉽게 생각했던 게 이 두 선수가 아까 압박을 가했다고는 했잖아요. 근데 이게 강원같이 오히려 확실하게 그냥 죽을 때까지 니네가 실수하든 우리가 풀리든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압박을 가해가지고 전반전에는 꽤 이쪽에서 이제 그 서울 선수들이 이제 빌드업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반적으로 여기 있는 선수들이 다 올라오게 되겠죠. 압박을 가하니까 이렇게 되고 압박을 이렇게 가하면서 이제 이 높은 위치까지 덤벼들게 되는데 제가 좀 아쉽게 생각했던 부분들은 이제 어느 순간에 이게 압박이 계속 다 먹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조금 애매해질 때가 오는데 강원 선택은 이럴 때 약간 애매해진다 싶으면 오히려 그냥 이거를 막 더 강하게 걸고 나머지 선수들이 이 강하게 거는 요 선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사죠. 마사가 여기 접근해 가면서 속도를 올린다 싶으면 이 마사 타이밍에 맞춰서 나머지 9명의 필드 플레이어들이 기어를 올려버려서 확실하게 압박을 합니다.
그러면 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뺏으면은 바로 골대로 가니까 좋은 것도 있겠지만 이게 안 되더라도 여기가 이제 다 같이 압박이 세지면 여기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한 롱볼을 쓰게 되겠죠. 그러면 이쪽에서 절대적으로 숫자가 우위에 있는 그 대전이 공을 가로챌 가능성이 커지고 이쪽에서는 실수 나올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면 다시 공 점유율을 찾아오고 그때부터는 숨을 돌릴 수가 있죠. 본인들이 주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격을 하길 원하면 공격을 할 수도 있고 조금 돌리면서 숨을 돌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강원의 목적은 전방 압박의 목적은 주도권을 찾아오는 목적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대전 같은 경우는 주도권을 여기서 이렇게 압박을 할 때 뭔가 하다가 약간 애매한데 싶으면 이 두 선수 다 내려와요. 이렇게. 그래서 미들 블록부터 수비를 다시 하자. 이렇게 하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 서울 선수들도 압박에 대처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막 하다가 이쪽이 물러나기 시작하면 이제 여기서 숨 돌리고 다시 밀고 옵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조금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분석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안 아니면 못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체력은 써요. 주민규 선수 마사가 이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서 압박을 하면 체력은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냥 하다가 얘네가 좀 잘 돌리는 것 같으니까 내려선다 그러면 체력은 썼는데 빈손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잖아요.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그럴 거면 압박을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차라리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압박을 할 거면 진짜 압박을 가서 얘네가 롱볼을 유도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강도를 세게 하던지. 근데 압박을 해서 롱볼을 차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본인들이 확실히 뺏을 것 같지 않으면 시도하다가 말면 힘만 쓰고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요게 이제 하나의 전방 압박 전술의 아쉬운 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압박을 했어요. 그래서 압박이 안 됐을 때 말고 잘 됐을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수를 유도하든지 이쪽에서 끊어서 역습을 할 수도 있고 이렇긴 한데 역습으로 바로 가면 좋은데 이게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역습에서 속도를 내려고 그랬는데 서울 선수들도 그 즉시 바로 압박을 하니까 그러면 이 볼을 점유를 찾아왔을 때 이 대전이 이거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격력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겠죠. 주도권을 찾아오고 점유율을 찾아왔으니까 우리가 주도권 잡고 상대를 흔들어야 되겠다 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약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대전 선수들이 찬스가 없었던 건 아닌데 주로 생각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을 끊어내서 역습을 가했을 때 위협적인 찬스가 나왔고 그 다음에 세트피스, 그 다음에 엄원상의 빠른 발, 이 정도 제외하고는 뭔가 지공 상황에서 대전이 만들어서 넣은 장면이 있을까? 하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대전은 전방 압박을 통해서 주도권을 찾아와도 아직 촘촘하게 수비를 쌓거나 아니면은 특히나 이제 서울은 이렇게 공을 잡았을 때 이쪽에서 전방 압박을 또 가했단 말이죠. 서울은.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주도권을 잡고 점유율을 잡고 다시 공격을 해서 숨을 돌리고 이제 아까 그 대전이 해야 된다고 했던 걸 서울은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경기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스가 꽤 많았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여기서 압박 들어오고 돌리려고 하다가 압박당하니까 롱볼을 때린다든지 반대 전환킥을 때린다든지 하다가 실수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해봐도 이명재 선수 쪽으로 오픈 패스하다가 이제 뭐 잘리는 장면도 있었고 이창근 선수가 후방에서 조성건 선수 주다가 그냥 이쪽으로 나가버린 장면도 있었고 그런 장면들이 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전이 아까 그 전방 압박을 강하게 시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전방 압박을 하다 말았다 이런 얘기가 있고 전방 압박에 성공하더라도 본인들이 전방 압박으로 통해서 주도권을 가졌을 때 누려야 될 어떤 이 효과들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전에 상당히 전방 압박을 위해서 힘을 많이 쓰고 또 끊어내가지고 막 이제 찬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끊어내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썼는데 그게 이제 두 골 2대1로 리드를 잡고 나니까 더 이제 지키려고 하는 성향이 더해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대전의 에너지 레벨이 전반하고 후반이 차이가 컸다. 그 격차가 느껴졌다. 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후반전에 명백히 전반보다 못했던 것 같아요. 제대로 뛰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 후반전에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후반전 80분 이후에 무너진 거죠. 수비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그렇게 느껴졌던 경기 같아요. 반면에 저는 서울이 이번 경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제목에다가 다른 의미라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대전은 역전패한 경기잖아요. 대전 얘기를 다 드린 다음에 서울 얘기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대전 역전패한 경기잖아요. 저는 결국에 대전의 역전패는 일관된 전술적인 어떤 방향성이 없는 거가 문제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대전이 전방 압박할 거면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빡세게 걸어서 주도권 딱 찾아오고, 주도권 찾은 다음에 본인이 주도권을 바탕으로 해서 득점을 만들 수 있는 루트가 있느냐, 그거를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대전한테는 오히려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사실 전방 압박도 뭐 하다 말다 했다는 느낌이라는 게 있는 거고, 대전은 이번 시즌 내려선 팀들 상대로 좀 사실 뭔가 효과를 못 보는 경우도 꽤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천 상대로 이제 2무승부 거두는 게 그런 건데, 그런 점에서 대전이 어떤 이 지공상에서 활로를 잘 못 넣는 것, 그것이 지금 이번 경기를 결국 역전으로 주게 되는, 그 힘은 쓰면서도 효과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결국에 후반에 에너지 레벨 저하로 이어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전의 의미는 전술의 부재 혹은 이제 전술적 방향성의 부재를 보여주는 경기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 겁니다. 내려섰다는 것도 문제인데, 내려서더라도 내려선 거는 오히려 저는 좀 일리는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자꾸 이제 이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크로스 올라오고 측면을 자꾸 내주니까, 그러면 하프 스페이스도 여기 5명 이제 문선민 선수 쪽으로 계속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제가 설명드리려도 말았는데 까먹었는데, 후반전 되니까 그 에너지 레벨이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그다음에 이제 여기 서울이 어떤 공격 전개에 변화가 있었는지 몰라도, 서울이 이제 후반전부터는 반대쪽 때려주는 거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단번에 넘어가는 패스들 이렇게 시도한다든지, 바베치가 이제 시도 잘하니까 이런 거 넘겨준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항상 불려 나가고, 그러면 여기를 문선민이 침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김봉수 선수가 채워야 될 일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하프 스페이스를 지속적으로 노렸어요, 서울이. 근데 이거를 가장 쉽게 어떻게 보면 형태적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게, 여기 그냥 한 명 세워버리면 되죠. 이게 이제 하창래지 사실. 하창래가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서울은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2-3-5처럼 지금 최근에 이렇게 쓰잖아요, 사실. 그죠? 그러면 여기가 다 1대1로 잡혀요. 이렇게 수비가 가능하잖아요. 여기가 이제 하창래로 바뀌는 거죠. 예를 들면 하창래로 이렇게. 그럼 여기 이렇게 잡히잖아요. 뭐 여기 조성관이 이렇게 바뀌었었나? 이렇게 되더라도. 그럼 이제 5대5니까 수비가 쉬워진다. 그러니까 이건 일리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여기서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고, 여기서 여기 들어가는 선수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흔들다 보면 이 선수들도 여기 도와주러 가고 하다 보면 빈 공간이 나는데, 이걸 빨리 채우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하창래 뭐 투입이 실수냐 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게 뭐 실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엔 하창래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팀 전반적인 에너지 레벨이 떨어져서 이런 공간을 수비적으로 이제 서울이 쥐고 흔들 때 공간이 나는데, 공간을 전반전에는 힘이 나오니까 빨리 가서 채웠다 그러면 후반전에 그걸 못 채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 못해서 대전이 조금 부진했다, 이 얘기를 드리고 가고 싶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 제 생각에는 뭐 어떤 전술적으로 이번 경기에서 되게 다른 걸 보여준 경기는 아니었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저는 어떤 그런, 서울 팬들께서 좀 섭섭해하실라나? 제가 서울 얘기를 좀 깊이 안 해가지고, 제가 원래 서울 리뷰를 많이 열심히 하는데,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울은 제가 그 전술적인 거는 미리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사실 2-3-5 혹은 3-2-5 이렇게도 맡기고, 혹은 바비치 두고 김진수가 여기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그죠? 그러면서 여기 내려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본인들이 숫자를 하나씩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이제 뭐 손정범 내려오면 이제 박수일이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이승모가 여기 받아주러 내려오면 바비치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스위칭 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형태는 유지하되 위치를 이렇게 바꿈으로 해서 상대를 끌어당기는 거죠. 김문환 땡겨놓고 이승모가 올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뒤를 팔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들의 그림들을 그려가고 있는데, 서울은 이 틀이 어느 정도 잡혀 있고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인 상태로 끌고 가는데, 이번 경기는 전반전이 상당히 어려웠을 경기입니다. 왜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서울 선수들이 공을 잡으려고 할 때마다 여기 있는 대전의 수비수들이 굉장히 바짝 달라붙으면서 돌지 못하게 한다든지, 혹은 돌더라도 바로 그 즉시 압박하면서 속도를 죽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횡으로 나가든지 백패스가 나가든지 이걸 반복했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이 공격적으로 전반전에 잘 풀리네,
이런 생각은 하기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게 봤던 장면들이 서울이 만들어낸 찬스들이 좋은 장면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거는 아까 이 스위치 플레이 한다 그랬던 장면들이잖아요. 그게 제가 기억나는 게 정확히 시점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그 김진수 선수가 왜 왼쪽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크로스 올려주고 그다음에 정승원 선수가 이 뒤쪽에 잡아가지고 이게 아마 저기 하이라이트에 나왔던 것 같은데 여기서 크로스 올렸는데 클리말라랑 이승모 선수랑 겹쳐가지고 헤딩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이 아마 그렇게 풀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이제 좋게 보는 게 뭐냐면 이때 그 바비치가 뒤에 있다가요. 그 장면 전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좀 죄송해요. 시간을 체크를 못 해놨어요. 이거는 이게 뭐 정확히 뒤에서 공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승모 선수가 여기는 이제 보통은 이제 이 클리말라 옆에 여기 메잘라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걸 내려왔거든요. 이승모 선수가. 그래서 이승모 선수가 공을 받아요. 근데 이제 원래 이게 팀이 안 돌아가는 팀이라든지 이제 반대로 이번 경기에 이제 상대였던 대전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승모가 받으러 내려와줘서 공을 받았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면 여기 그냥 서 있으면 횡패스밖에 안 나가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앞쪽에 있던 이승모가 빠져나왔으니까 공격 전개의 숫자가 부족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뒤에서는 공을 굉장히 많이 돌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지만 이거는 원하는 플레이는 아니란 말이야. 왜냐면 공격하기를 원하잖아. 앞에서 많이 잡아야 되잖아. 이때 어떻게 하냐면 이승모 선수가 공을 잡으니까 바비치가 올라가 버려요. 근데 이 패스를 주기는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 기억에 바비치가 올라갈 때 이걸 클리말라한테 들어가니까 클리말라가 이걸 바비치한테 내줘 버려요.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바비치는 내가 여기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승모가 내려왔거든. 이승모가 내려왔으니까 나는 앞으로 전진을 해야겠다. 그래서 전진을 해요. 일단 3자 움직임을 하는 거죠. 근데 맞춰주는 건 얘랑 얘가 맞춰주는 거야. 아, 바비치 올라갔으니까 바비치 연기를 좀 해줘야 되겠다. 근데 얘가 올라갈 때까지는 정확한 그림은 못 그렸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얘한테 들어갈 때 돼서 보니까 나 쟤한테 리턴 받으면 되겠는데? 싶은 거죠. 리턴 받는 위치로 가고 얘는 바비치 리턴 주면 되겠다. 그래서 리턴을 줘버려요. 그러니까 관계는 얘네 둘인데 원래 여기 있던 얘가 여기 가서 이걸 공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3차 움직임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을 얘는 여기 줄 거고 얘는 이제 원래 다른 애들을 줬어야 되는 건데 얘는 얘를 줄 것도 아니었어요. 그죠? 얘가 여기 있었으면 얘는 여기를 줄 수는 없어. 근데 얘가 여기 있다가 이승우가 공 잡을 때 여기 있다가 올라가는 거 이 움직임 하나 때문에 얘한테 리턴을 받는 게 나거든요. 그래서 이 위치에서 리턴을 받으니까 아마 김봉수 선수가 여기 따라가게 됐었나 뭐 그랬겠죠 아마. 그러다 보니까 마크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막았을 거고 그래서 이게 측면으로 나가요. 그리고 아마 이렇게 돌았나 그래요. 아니었으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측면 쪽으로 완전히 열린 패스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김진수 선수 크로스가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3자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데서도 어떻게 나오냐면 안데르손하고 그 문선민 장면에서도 몇 번 나와요. 안데르손이 공을 잡았을 때 이렇게 막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 없는 선수들이 잘 움직여주는 거죠. 여기를 이렇게 끌고 지나가. 여기 바라는 거는 이런 거죠. 여기서 나한테 여기 하프 스페이스 줘. 그러니까 여기를 잘라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 따라가겠죠. 그러면 안데르손이 안 준 다음에 여기를 들어가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고. 그잖아요. 이런 오는 거지. 드리블 돌파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 연결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찬스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럼 얘 끌고 지나가니까 올라올 공간 열리겠죠. 이런 식으로. 서울은 이렇게 지금 그 형태들은 큰 틀은 2-3-5, 3-2-5 왔다 갔다 하면서 빌드업 형태를 맞춰놓지만 그 자리에서 선수들이 다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내려가줘. 내려가 주면 다른 선수가 채워. 그리고 얘가 여기 가면 돼. 뭐 이런 식이에요. 아니면 얘가 내려와. 그러면 얘가 여기 들어가. 그러면 얘가 여기 받쳐줘요. 그러다가 얘가 여기 다시 빠져. 그럼 얘가 여기 스르륵 잡고. 이런 식으로 위치 계속 도는 거죠. 그러면서 공격 전개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전에도 보시면은 서울이 찬스가 없진 않아요. 찬스가 뭐 유효 슈팅이 몇 개냐, 슈팅이 몇 개냐 꼭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 전개하는 걸 보면 충분히 대전을 괴롭히고는 있었습니다. 다만 대전이 너무 왕성하게 잘 뛰면서 서울을 제어를 겁나게 잘했죠. 근데 이제 이거는 90분 동안 유지하기는 꽤 어려웠던 강도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어떻게 보면
계속 본인들 스타일 유지하면서 그다음에 여기 전방 압박 주민규 선수하고 마사가 들어올 때조차도 롱볼 섞긴 했지만 그냥 계속 뻥뻥 차내고 그냥 우리 뭐 선수비 후역습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그래도 돌리면서 여기를 계속 뛰게 만들어줬던 거. 그 덕분에 이제 힘이 빠진 거죠. 힘이 빠지게 만들어 놓고 후반전에는 힘 떨어진 애들 상대로 그냥 계속 코너에 몰아놓고 때린 거죠. 언제까지 막나 해보자 하면서 컨디션이 이제 좀 올라온 송민규가 해결을 해주면서 많은 것들이 풀려갔습니다. 그러니까 2대2가 되고 나니까 대전도 마냥 내려설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세트피스에서는 본인들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런 데서 역습을 계속 얻어맞으면서 무너지게 되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반적으로는 서울이 경기 운영을 확실히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중요했던 거는 서울이 이번 시즌에 지금 이제 선제 실점한 경기에서 역전한 경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중계 들으면서 들은 기억으로는 선제골 4번 내줬는데 4번 다 졌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번 경기를 통해서 역전을 하면서 얻어낼 수 있는 거는 마치 지난 시즌에 이제 포획 감독이 전북에서 심었던 그런 거죠. 지고 있어도 우리 역전할 수 있어. 괜찮아. 우리 잘해 공격. 우리 골 넣을 수 있어. 침착하게만 하면 돼. 이런 분위기를 풍기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자신감이라는 거는 그런 데서 오는 거거든요. 승리를 쌓아가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팀이 강해지는 어떤 그런 과정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 팀이 하나로 뭉치고 감독님이 이제 발언권이 세지고 이렇게 되는 거는 결과를 통해서도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예를 들면 과르디올라처럼 압도적인 이 축구 지식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결과를 따내기 전부터 이 팀을 확 휘어잡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좋은 내용은 보여주지만 근데 이렇게 역전승을 따내고 한다 그러면 팀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해질 수 있죠. 왜냐면 팀이 멘탈적으로 강해지니까 서두르지 않아야지 또 침착하게 득점을 터뜨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서울한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역전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몇 라운드였지? 10몇 라운드 때인가 제가 서울 우승 적기 같다. 그것도 저거였는데 서울하고 대전 경기였는데 그때 제가 서울하고 대전 경기 끝나고 나서 대전은 감독 경질을 한번 고려해 볼 때가 됐다. 감독 교체를 이 말씀 드렸었고 서울은 우승 적기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가 꽤 이른 시점이었는데 그때도 이제 느꼈던 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또 서울이 잘하고 있는 것도 잘하고 있는 거고 추격자들이 주춤하는 것도 있죠. 그때 제가 분석했던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전북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그런 한계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올해만큼은 서울이 좀 우승에 가까운 거 아닌가라는 예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제 저기 서울팬 친구가 우승 단어를 얘기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여지까지 서울 우승 못한 게 뭐 우승해서 못한 거겠습니까? 여지까지 뭐 축구를 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제3자니까 우승할 것 같다고 마음껏 얘기할 생각입니다. 네. 어찌됐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얘기 하나 더 말씀드리고 가면 대전은 좀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좋은 장면들이 전반전에 있었던 거는 맞는데 여전히 좀 그런 디테일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이 세 번째 골, 네 번째 골 넣고 그 후반전 막판에 막 역습을 펼칠 때 보면 약간 느낌이 공간으로 달리는 선수들 앞에 패스가 잘 들어간다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실 거예요. 약간 역습을 튀어나간다고 하면 서울 같은 경우는 다 같이 옮겨야 되겠죠. 약간 느낌이 서울이 여기서 역습을 수비를 하다가 튀어나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서울의 역습은 약간 제 느낌이 배치를 좀 뒤쪽에다 해놓고 해볼게요. 약간 느낌이 이게 전진횡 이런 느낌인데 약간 여기서 공을 뺏었어요. 그러면 안데르손한테 주면 안데르손만 뛰는 게 아니라 얘만 전진하는 게 아니라 얘가 같이 뛰는 거죠. 그래서 안데르손이 여기까지 열심히 전진하고 김문환하고 맞닥뜨리면 얘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횡으로 줘요. 그럼 얘가 이거를 공간에서 받아서 다시 밀고 가는 거죠. 그러다가 얘가 앞으로 자르면 뭐 이렇게 넣고요. 근데 얘는 놀고 있냐? 아니죠. 같이 뛰고 있죠. 그래서 이승모가 이쪽으로 뭐 넣으면 클리말라가 여기를 열심히 뛰어가고 얘가 쫓아가겠죠? 그럼 얘가 막 뛰어가요. 그럼 얘도 엄청나게 쫓아오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막 다 밀고 올라오는 거지 얘네가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렇게 다 내려와서 여기를 북적북적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상태에서 전진을 막 하는 거죠. 이렇게 같이 내려가는 거지. 공격수가 있으니까 얘네 마크 해야 되잖아요. 여기 돌파를 계속 시도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밀어놓고 나면 이제 얘네가 따라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꺾어주면 얘네한테 슈팅각이 열리는 거지.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나온 게 그 송민규 선수 세 번째 골 같은 장면이 이런 장면이죠. 근데 이제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대전 같은 경우는 역습을 나가면 엄원상하고 루빅손 잘 뛰잖아요. 근데 엄원상, 루빅손, 주민규, 하창래, 여기 마사 이런 선수들이 공간으로 뛰기보다는 약간 공을 잡으면 공 잡은 선수는 드리블 돌파를 막 하고 앞으로 가는데 나머지 선수들이 뭔가 공간을 점유하면서 뛴다는 느낌보다는 같이 가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느낌이 서울은 약간 역습 나가는 동선을 그리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간다 그러면 이러면서 전진을 한다 그러면 약간 대전은 역습 나갈 때 반대에서 역습을 한다 여기서 역습을 나간다 그러면 위치가 이렇게 잡힌 상태로 그냥 이렇게 빼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나가는 느낌.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건 이렇게 나가다가도 한 명은 여기서 빠져나가야 된다. 돌출을 해줘야 돼. 돌출을 해줘야지 얘가 따라가고. 여기서 왜냐면 여기 루빅손이 공을 잡았다 그러면 얘가 여기를 이렇게 나가면서 패스를 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나가줘야 이렇게 나가야 얘가 이렇게 따라가고 그래야지 다시 이 공간이 열리죠. 그래야지 얘가 여기 침투할 수 있는 옵사이드 라인이 이제 여기까지 다 온사이드니까 얘가 뛸 수 있는 공간들이 열리고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 또 따라가면 그 다음에 드리블 돌파할 공간이 열리고 이렇게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약간 이렇게 4명이 같이 움직이는 느낌으로 간다. 얘네가 여기서 돌출 행동을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버텨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여기 줘도 압박 그냥 당하고 끝나겠죠. 그러니까 공간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 싸움이 잘 안 되는 역습을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도 좀 디테일의 문제인데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대전의 공격이 답답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 경기는 서울이 잘한 경기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서울이 좀 보여준 디테일들을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 대전이 감독 교체가 없을 거라면 이런 생각이 좀 드는 한 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뭐 대전은 이제 감독님한테 충분한 시간을 줬다 생각하고 변화의 시점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팀은 계속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서울은 잘한 경기, 대전은 못한 경기 이렇게 정리되면 될 것 같은 경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경기 보고 또 리뷰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